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브렌트포드는 경기 초반엔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아스날은 효율적인 압박으로 브렌트포드의 빌드업을 제어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3백을 기반으로 3-5-2 포메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스날은 공미 로우와 미드필더 로콘가, 자카가 상대 미드필더를 1대1로 마크하고 발로건이 압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양쪽 윙어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서 중앙으로 가는 패스 길목을 막는 형태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압박에 대한 신호는 상대의 발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즉 패스하는 순간이고, 압박의 목적은 공을 측면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패스를 시작하면 발로건이 압박을 시작합니다. 리턴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으면서 측면으로 몰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측면 센터백에게 패스가 가면 아스날에서는 세 가지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반대쪽 윙어 페페의 움직임입니다. 페페는 로콘가가 맡고 있던 상대 미드필더를 대신 마크하고, 로콘가는 중원으로 이동해서 여유 자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윙백 티어니의 움직임입니다. 전진해서 상대 윙백을 압박하죠. 세 번째는 윙어 마르티넬리의 움직임입니다. 공을 가진 측면 센터백을 직접 압박합니다. 이 세 가지 움직임으로 상대 측면 센터백의 가까운 동료는 다 마크당하고 있게 되는 거죠. 측면 센터백이 전진 패스를 넣어보지만 결국 아스날의 1대1 마크에 저지당합니다. 브렌트포드의 빌드업은 계속 차단당했고, 아스날은 전반 18분경에 점유율 70%를 기록할 정도였죠. 하지만 브렌트포드에겐 다른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수, 이반 토니를 향한 롱패스가 브렌트포드의 또 다른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토니는 제공권이 훌륭한 골잡이로 투톱 중 왼쪽에 위치하는데요. 이건 즉 공중볼에 약한 화이트와 오른쪽에서 맞붙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르테타의 체인버스 기용은 이 부분과 연관이 깊다고 봤습니다. 첫째, 화이트의 공중볼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 상대 투톱에 수비 3명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체인버스를 수비적인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는 것은 꽤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였고 실제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화이트와 체인버스는 토니를 향한 왼쪽 롱킥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왼쪽에서 별다른 힘을 못쓰게 된 토니는 중앙에서 롱볼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토니가 중앙으로 이동해서 롱킥을 받습니다. 화이트가 경합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곧바로 체인버스가 2대1 수적 열세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다행히 레노가 슈팅을 막아내긴 했지만요. 근데 사실 이건 로콘가의 실책이 큽니다. 상대 미드필더가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오른쪽에선 가려졌던 화이트의 문제점이 중앙에서는 다른 문제와 겹쳐서 도드라졌던 장면이라 볼 수 있겠네요.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 강도가 굉장했지요.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들이 공수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아르테타는 이런 특징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는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후방 플레이로 상대 미드필더의 압박을 유도하고 빈 공간을 공략하는 것이죠. 수비수들이 압박을 받아서 걷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롱패스입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 미드필더 2명이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정말 높게 올라왔네요. 압박을 받은 로콘가가 레노에게 패스하고 레노는 곧바로 킥을 때립니다. 중원을 향한 킥이었어요. 남아있던 상대 미드필더 한 명이 헤딩을 하고 로우가 세컨볼을 먹습니다. 상대 미드필더들이 다리를 비워서 생긴 공간을 노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공격형 미드필더 스미스 로우를 미끼로 쓰는 것입니다. 예시 한 가지를 이론으로 설명해보자면 먼저 로우가 측면 후방으로 빠집니다. 이에 브렌트포드는 1대1로 압박하기 위해 선수들을 전진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는 오른쪽 윙 페페를 막을 선수가 없으니 왼쪽 센터백이 페페에게 붙죠. 그에 따라 상대 중앙 센터백, 오른쪽 센터백은 원톱 발로건을 막기 위해 왼쪽으로 쏠립니다. 이때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미드필더가 비운 중앙 공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윙백이 마르티넬리를 막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티어니가 전진하면서 윙백을 묶어두게 됩니다. 결국 마르티넬리를 방해할 선수는 없는 거죠. 빌드업 상황에서 로우가 오른쪽 후방으로 내려갑니다. 미드필더 한 명이 따라 나왔네요. 급발진해서 자카까지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체인버스가 페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침투하는 로우에게 찔러줍니다. 여기서 선수들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우에게 유인당했던 미드필더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동료 미드필더들은 간격을 맞추기 위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중원의 왼쪽이 비었다는 뜻이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공간은 마르티넬리가 먹습니다. 로우
로우가 마르티넬리에게 패스하면 티어니와 함께 상대 수비수를 쌈 싸먹을 수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로우의 선택이 오그의 튀었던 장면입니다. 전반전 발로건이 잡았던 찬스 역시 로우가 미드필더를 유인했고 자유로운 마르티넬리를 거쳐서 만들어진 공격이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발로건에게 패스할 수 있었던 장면 역시 로우가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내면서 공간이 발생했기에 만들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상대가 비운 공간을 공략할 기회가 많았지만 선수들의 아쉬운 플레이가 계속됐고 결국 좋은 공격으로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주로 원톱 공격수가 아쉬웠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아르테타는 발로건에 이어 마르티넬리, 페페까지 계속 원톱 공격수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역시 또 로우가 내려오면서 상대 미드필더의 압박을 유도했고 사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압박을 벗어납니다. 빈 공간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군요. 이어서 티어니에게 찔러줍니다. 페페의 단독 찬스입니다. 로우와 사카가 미드필더들을 끌어내면서 큰 공간이 발생한 것이죠. 티어니의 크로스를 페페가 논스톱으로 처리하는데요. 상대 골키퍼의 미친 선방이 나오면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격수 3인방 모두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해버렸네요. 기대를 많이 했던 경기라 참 아쉽군요. 많이들 상심하셨을 텐데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꿀벌 군단 브렌트포드 정말 매서운 팀이네요. 특히 선제골은 진짜 벌이 쏘는 듯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